안녕하세요, 부장술입니다. 오늘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상담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 그 다음에 명절 끝나고 연휴 끝나고 휴가 끝나고 사고들 엄청 나시죠? 교통사고들. 그래서 상담이 많아져요. 그 월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서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몇몇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사한테 전화를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병원 가서 일단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진단서가 나오죠. 그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를 하세요. 경찰에 사건을 접수를 하시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서 그거를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청구권. 상대방 보험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쪽에다 물어보셔도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똑같이 안내를 해줘요. 우리 쪽 보험사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것하고 요즘에는 마디모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디모에 대해서 제가 최초의 영상 몇 개를 올린 적이 있었었죠. 마디모에 대해서 2달 전인가? 아마 2달 전일 거예요.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린 게 있었었는데, 그때 판결문하고 같이 해서 올린 적이 있었었죠. 이 마디모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런 거는 인터넷에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디모라는 것 자체가. 근데 좀 희한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마디모를. 근데 이제 이런 마디모가 결과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청구를 하려고 해도 이 마디모 결과 이후에 교통사고 사실원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비어요. 공백이 비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디모 때문에. 그래서 실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마디모는 상대방 보험사로 우리가 대인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의 없음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이전에 설명을 좀 할게, 마디모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자료 수집 중에 있어요. 좀 정리가 되면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좀 미흡해요. 근데 이게 몰라서 미흡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방법을 저희도 결정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니까 직접 청구. 직접 청구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디모 결과 기다리라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직접 청구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보험, 자기 신체 사고 아니면 자동차 상해 그쪽으로 또 진행을 한단 말이죠, 피해자분들이. 근데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합의금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다 지급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정액 지급이란 말이죠. 급수에 따른 정액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금 자체가 또 많지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얘네들한테 먼저 우선 지급을 받고 마디모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쪽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동차 상해하고 자기 신체 사고의 그 합의금의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직접 치료를 하고 이거를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소송이 어렵단 말이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해도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돈 100만 원 얼마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죠. 변호사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송 비용 확정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변호사 비용도 못 건지신다고 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홀로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소송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마디모로 인해서 소송 대리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그 기존 판결문들을 가지고 보고 이렇게 진행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분석이 끝나고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 직접 청구.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마디모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모 문제가 되게 많죠. 근데 마디모를 지금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냐면,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피해 차량의 동승자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대인으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 아니면 자동차 상해, 여기서 이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우리 쪽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금 청구.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이 나와서 대인 접수를 상대방 보험사로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 현재까지는 이게 답니다. 이 내용들이 다예요. 어떻게 하는 게 피해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지를 지금 분석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 쪽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왜냐면 우리 쪽 보험사에서 자동차 상해나 또 자기 신체 사고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마디모의 상해 없음 결과가 나면 또 우리 쪽 보험사에서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보험으로 자기가 돈을 내고 치료를 한 다음에 상대방 보험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인데,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병원비가. 내가 병원 값만큼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피해자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돈이 들어가니까. 내 몸은 아픈데 내가 내 돈 내고 병원을 다니는 걸 또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또 이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또 소송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연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냥 요즘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지금 파악이 좀 끝났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정리되면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제가 다음에 이거 결과 올리면, 결론 내서 올리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올라온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